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배 부부싸움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부싸움 다들 뭐 아시겠지만, 부부싸움이란 부부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일, 그 갈등이 위법에 이르면 가정폭력, 모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예외는 아니다. 가볍게 말다툼을 하다가 끝나는 것부터 식칼, 가위, 접시, 밥상, 냄비, 의자, 프라이팬, 리모컨, 대걸레 등의 생활용품을 들고 본격 난투극을 벌이는 종류, 싸움이 격해져서 결국 폭행, 방화,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형태까지 다양하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 그죠? 한배부부, 국제부부의 언어 소통 문제는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동거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서로 떨어져 있고 일정 시간만 함께 있으면서 일명 콩깍지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성, 사회성, 인내, 의사소통이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결혼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을 상대방에게 반강제적으로 종속되어 같이 살게 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상호 간의 심연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저 깊은 밑바닥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충돌이 되는 이유는 상호 간의 인내심과 배려심, 의사소통의 결핍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자, 결혼 생활 중 문제가 되는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아주 별 거지 같은 것까지도 부부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화장실을 쓰고 나서 변기 커버를 올리냐 마냐, 치약을 짤 때 앞에서부터 짜냐 뒤에서부터 짜냐, 변기물을 내릴 때 오줌과 똥을 몇 번 싸고 내릴 것이냐, 초딩 싸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주제조차 싸움거리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것이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노리고 이혼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관점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중론은 다른 성장 과정을 거쳐온 배우자가 아무 노력 없이 자신과 100% 맞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한쪽에서 인내심과 배려심이 별로 없더라도 다른 한쪽이 호구가 되어 100% 양보하고 손해를 본다면 연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혼에서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통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 개개인만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가문 전체가 합쳐지는 것이므로 보통 양보와 배려심의 범위가 연애와는 확연히 다르게 확장되기 때문이다. 결국 본인과 본인의 가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특성상 진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보와 배려가 평생 유지되지는 못합니다. 자, 이런 사소한 문제도 있어요. 코골이, 이갈이, 발로차기, 목류병, 미리 파악하고 미리 치료를 받거나 전문가의 보조를 받는 게 좋다. 싸움 나기 쉽다. 특히나 배우자가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성격일 경우 문제가 상당히 커진다. 코골이, 이갈이가 심하면 상대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기 때문이다. 목류병 역시 중요한 물건을 분실하거나 약속을 까먹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 또 있어요. 한쪽은 덥다고 생각해서 에어컨을 틀고 싶은데 반대쪽은 추워서 싫다는 경우, 지하철의 경우처럼 약 냉방차 개념을 적용해 특정 방에는 에어컨을 틀고 다른 곳은 따뜻하게 분리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석이다. 상대방 보고 무조건 더워도 씻고 참으라고 하거나 무조건 추워도 옷 껴입고 참으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해결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자, 이런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거하면 제일 좋죠. 동거하면 제일 좋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주일 이상의 여행을 같이 다녀보면 비교적 상대방의 인성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기 쉽다. 현실적으로 오래된 연인 사이에서 같이 여행 한 번 안 가보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급하게 국제 결혼을 하시는 분한테는 안 맞겠지만 연애 결혼하실 분이라면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동거가 제일 좋고, 동거가 안 되면 꼭 일주일 이상은 꼭 해보세요. 여태까지 부부싸움을 왜 하는지 사소한 걸 좀 알아봤는데, 자, 부부싸움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해 갈등을 해결할 것. 두 번째, 상대편의 말을 잘 들어줄 것. 세 번째, 자신의 의견을 조금씩 양보할 것. 네 번째, 친척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것. 다섯 번째, 정 싸우고 싶으면 손잡고 싸울 것. 되나? 다섯 번째는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남과 비교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 것. 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첫 애인일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없지만 연애 물을 먹은 사람이 홧김에 전 애인과 배우자를 비교했다가 싸움이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 경우는 이혼 사유까지 되니 주의하시랍니다. 부부싸움 없이 살 수는 없다, 그죠? 부부싸움 없는 가정이라면 오히려 속으로 썩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쪽이든 양쪽이든 속으로 삭히며 분노를 쌓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언젠가 결정적 계기가 생기면 한 번에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매일같이 싸우는 부부가 전혀 안 싸우는 부부보다 부부관계가
상대적으로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쪽은 부부간 감정이라도 바로바로 푸니까, 물론 싸울 때는 자녀들이 안 보는 데서 싸워야 합니다. 미성년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싸우는 건 정서적 학대로 분류됩니다. 또 무조건 많이 싸운다고 바로바로 풀리는 것도 아니고, 부부싸움은 어디까지나 갈등 해소를 위한 과정이지 거기에 욕설이나 폭력이 동반되면 화가 안 풀리고 화가 더 날 뿐입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을 밥 먹듯이 한다든가 풀고 나서 몇 주, 1개월도 못 간다면 그것도 당연히 좋은 건 아니다. 제가 정리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정리하면서도 반성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실 예정이라든지 아니면은 하고 계셨더라도 아까 부부 싸움 예방 방법 있죠? 5번째, 정 싸우고 싶으면 손잡고 싸울 것. 진짜 손잡고 싸운다고 생각하면은 손잡고 화 못 낼 것 같은데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형님들도 싸움을 일단 안 해야 되지만 하게 된다면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